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우선 21대 국회 시작부터 정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정 개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구성 협상은 조금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총선 때 양당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보다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진영 대결로 승부가 난 선거는 진영 논리가 그대로 옮겨가서 힘의 정치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의도는 타협과 절충은 사라지고 거대 양당의 갈등과 정치력 주제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여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역사의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개회를 하고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개원 국회는 그야말로 진선 국회, 유령 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당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안쪽 의장, 안쪽 상임위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임기 내내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지난 20대 국회에서 4+1 담합 모델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 결국 누더기 법안을 만들고 국민의 비웃음을 산 것처럼 사실상 위성정당인 군소정당들과 함께 소집한 개원 임시회는 어떤 정치적 정당성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거대 양당의 대립 상황은 한마디로 정치가 아닙니다. 국회 원구성이 뒷골목 땅따먹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힘 없는 자의 양보는 굴욕이지만 힘 있는 자의 양보는 이덕입니다. 중요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해도 여당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서 여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과 법안의 내용이고 명분입니다. 명분 있는 일을 정부 여당이 해나간다면 설사 야당이 180석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반대하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여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되어 이런 식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대화와 타협이고 타협의 본질은 주고받기입니다. 일방적인 강요만으로 일하는 국회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지금 슈퍼 여당의 모습은 상대는 굶고 있는데 자신은 양손에 떡을 들고 입으로 하나 더 누려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 보시기에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국회는 내일 정상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전임 국회 때 합의된 여야 상임위원장 대분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합의와 타협 사례를 양당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주겠다고 약속하고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함께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포스트 코로나19 특위, 헌법 개정 특위, 정치문화 개혁 특위 설치까지 합의하는 원킬에 화끈하고 대범한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생산성은 타협과 절충에서 나옵니다. 진영 논리, 힘의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당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청년과 노인 그리고 서민 대중들의 어렵고 불안한 삶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실험 중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이고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경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합의가 있다면 그에 반하는 정책은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 즉 코로나 재난소득을 경험했습니다. 재난과는 당장 상관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나라 빚을 내어 무차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인지 지금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재난지원금 행태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는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나쁜 정치 습성들이 잔뜩 포진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 경쟁이 일어나고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그 폐해는 결국은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되어버린다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주의 발언보다는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서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아직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중심은 저부담, 고급여 속성, 즉 낸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근로기간 동안에도 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사회보험 혜택들을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N분의 1식에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 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저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된 원칙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덜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롤스는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그 이익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큰 임금 격차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가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롤스라면 사회의 조세 제도와 재분배 체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가에 달렸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정권들이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외쳤지만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현실에서 롤스의 정의로운 개념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로운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형 기본소득, 즉 K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자 합니다.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 소득을 인정해주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근로장려 세제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해주고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또 복지 욕구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생애 주기의 한국형 복지 모델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복지 제도로서의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행복을 느끼면서도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을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 모형을 설계하는데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